자, 그럼 이제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월경을 통해서 내 몸 상태를 읽는 법을 알아볼게요. 월경은 단순히 피를 흘리는 일이 아니라 몸 전체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소중한 창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특히 주목할 건 이 6가지입니다. 월경 주기 길이, 월경 기간의 길이, 월경량, 월경혈 색깔, 동반되는 증상, 그리고 부정출혈 유무. 자, 첫 번째로 월경 주기 길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야 할 게 있어요. 다시 복습할게요. 월경은 실제로 월경혈이 나오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 월경 주기는 월경이 시작된 날부터 다음 월경이 시작되기 전날까지를 말해요. 보통 이제 평균 24일에서 35일 사이. 그럼 월경 주기 1일차는 언제일까요? 바로 충분한 양의 월경혈이 나오는 날이 1일차입니다. 찔끔 소량으로 나오는 날은 1일차로 세지 않아요. 전날 밤에 소량 묻어나고 다음날 아침에 본격적으로 나왔다? 그럼 본격적으로 나온 날이 1일차예요. 만약 밤 11시에 피가 많이 나왔다? 그날을 1일차로 셉니다. 이 부분 헷갈리기 쉽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까 기억해주세요. 왜 중요하냐? 이 시작점을 잘못 잡으면 전체 주기 길이, 배란일 예측, 가임기 계산, 황체기 평가가 좀 흐트러집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월경 주기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사실 21일에서 35일 사이면 건강한 월경 주기라고 봅니다. 특히 근데 여러 임상 사례를 보면 24일에서 35일 주기가 충분한 황체기 길이를 확보할 수 있어서 최상의 주기라고 해요. 그리고 평균이 28일, 29일이라고 해서 꼭 28일, 29일이어야 건강한 건 아닙니다. 26일, 30일, 35일 주기도 규칙적으로 유지된다면 건강한 월경 주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주기는 24일, 다음 주기 27일, 다음 주기 26일. 이건 괜찮은데 22일이었다가 35일이었다가 다시 24일. 이 부분은 다소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럼 월경 주기가 너무 짧거나 길다면 어떻게 될까요? 24일 이하로 짧다면 배란이 빨리 오거나 황체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모듈 7에서 다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35일 이상으로 길어진다면 배란이 늦어졌거나 배란이 제대로 안 된 경우를 의심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볼게요. 월경이 늦어진다면 무슨 의미일까? 월경이 늦어지는 이유는 사실 배란이 늦어진 것 때문입니다. 월경이 늦어진 것보다 배란이 늦어진 거죠. 배란은 보통 월경 예정일로부터 약 2주 전, 10일에서 16일 전 사이에 일어나요. 그런데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 몸 상태 변화 등으로 배란이 늦어지면 자연스럽게 월경도 함께 늦어지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황체기의 길이는 보통 비슷하지만 난포기는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경이 늦었다고 느껴질 때는 월경 직전 스트레스보다 배란 전에 있었던 스트레스 상황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요약하자면 건강한 월경 주기는 24일에서 35일 사이, 월경 1일차는 충분한 혈이 나온 날부터, 그리고 주기가 짧거나 길어지면 배란 시점과 몸 상태를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월경 주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몸과 마음, 생활 습관까지 모두 반영한 우리 몸의 거울입니다. 자, 이번에는 월경량 이야기를 해볼게요. 도대체 내 월경량이 정상인 건지 아닌지 헷갈리셨던 적 있으셨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정상 월경량은 총 월경 기간 동안 20에서 80ml 사이예요. 평균적으로는 60ml 이하가 일반적이에요. 60ml라니 눈으로 봐서 어떻게 알아? 쉽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60ml라는 양은 체감으로 보자면 소형 계란 2개 정도 혹은 에스프레소 2잔 정도의 양이에요. 에스프레소 2잔 마셨다 생각하면 아, 내 몸은 이만큼 월경혈을 보내는구나 하고 이해하면 쉬우려나? 더 헷갈리시려나? 자, 월경용품 기준으로 보자면 20ml 월경컵을 꽉 채웠을 때 3컵 정도 혹은 절반만 채우면 6컵 정도 생리대 중형 기준으로 흠뻑 적신 거 포함해서 6개에서 10개 정도 탐폰 중형 기준으로도 6개에서 10개 정도 쓰는 수준입니다. 감이 좀 오시나요? 물론 나는 매번 정확히 몇 밀인지 재면서 살진 않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3시간마다 한 번씩 생리대나 탐폰을 갈아준다. 그리고 너무 빨리 젖지 않는다. 이 정도 감으로 체크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만약 나는 매번 한두 시간마다 생리대를 갈아야 되고 밤에도 자주 깨고 덩어리 혈이 크고 많다? 그럼 과다출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월경하는 동안 10개 이상의 중형 사이즈 생리대나 탐폰을 사용한다. 생리 팬티를 하루 4번 이상 교체를 한다.
그리고 이게 3일 이상 지속된다. 혹은 반쯤 채운 생리컵을 하루 6번 이상 비워야 한다. 혹은 월경이 8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월경량이 많아서 한두 시간마다 월경용품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혹은 자는 동안 월경용품을 교체하거나 두 겹으로 착용해야 하는 경우, 혹은 2.5cm, 한 100원짜리 동전 이상 크기의 덩어리 혈이 나오는 동시에 불편한 증상을 겪는 경우, 그리고 월경량이 많아서 철분과 페리틴, 철분 저장, 페리틴 수치 저하로 만성 피로감 또는 어지러운 증상을 겪는 경우, 에이 그냥 양 많은 거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80ml 이상 과다 출혈이 계속된다면 그 뒤에는 이런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자궁 근종, 난소 용종, 자궁 성근증,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 그래서 월경량은 단순히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나 지금 뭔가 문제 있어, 도와줘 라고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저는 월경량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싶은 경우는 어떨까요? 보통 정상 월경량은 총 20에서 80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만약 20ml 이하로 나온다면 과소출혈 혹은 희발 월경을 의심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월경은 오긴 오는데 너무 양이 적죠. 과소출혈 같은 경우에는 월경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난다거나 월경 혈 양이 너무 적어서 생리대나 탐폰을 거의 적시지 않을 정도, 총 5개 이하, 그리고 월경 혈색이 붉은색보다 연한 핑크색에 가까운 경우, 혹은 월경혈이 일정하게 흐르지 않고 흐르다 멈췄다를 계속 반복하는 패턴, 이런 경우 과소출혈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한 번 정도는 몸 상태에 따라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또 다른 신호일 수 있어요. 과소출혈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호르몬 부족, 에스트로겐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아서 자궁 내막이 제대로 두껍게 자라지 못한 경우, 혹은 배란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 혹은 갑상선 기능 이상일 수도 있고, 또는 심한 스트레스, 급격한 체중 감소, 특히 다이어트나 과도한 운동을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피임약 복용 중일 때. 사실 진짜 월경은 아닌 거죠. 즉 과소출혈은 몸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또 다른 방식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월경량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모두 몸에서 보내는 신호예요. 지금 내 몸이 어떤 균형을 필요로 하는지 귀 기울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월경혈의 농도와 색깔로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도 은근히 재밌어요. 조금만 알면 내 몸이 이렇구나 하는 깨달음이 확 오실지도 모릅니다. 정상적인 월경혈 농도는요, 메이플 시럽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흐르는 정도예요. 물처럼 너무 묽지도 않고 꿀처럼 너무 끈적이지도 않고 중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 잼처럼 덩어리 져서 나온다면, 특히 100원짜리 사이즈의 동전 크기의 덩어리혈이 자주 보이고 양도 많고 동시에 불편한 증상, 통증이라든지 무거운 느낌이 계속 동반된다면 이건 정상 신호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월경할 때 몸에서는 출혈이 일어나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피 흘림이 아니라 몸이 굉장히 정교하게 조절하는 과정이에요. 원래 우리 몸은 월경혈이 끈적거리거나 굳지 않고 부드럽게 흐르도록 자연적인 항혈액 응고 시스템을 작동시켜요. 그런데 만약 월경량이 과도하게 많아지게 되면 몸이 그 많은 혈액을 감당하면서 항응고 작용이 제 시간에 충분히 일어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피가 혈관 밖으로 나온 뒤에 충분히 액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덩어리가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혈액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쏟아져서 몸이 풀어야 할 타이밍을 놓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월경 중 덩어리가 자주 보이거나 크기가 2.5cm 이상 되는 경우라면 단순히 어쩌다 그럴 수 있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월경량이 많은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잼 같은 덩어리 혈이 많은 경우에는 몸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말초 순환장애. 말초는 우리 몸의 끝부분들, 즉 손, 발, 다리, 피부 부분이죠. 쉽게 비유하면 마치 고속도로는 멀쩡한데 골목길은 막혀서 물건이 배달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말초 순환 장애가 있으면 손발이 자주 차거나 피부가 창백하거나 쉽게 저리고 감각이 좀 둔해지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하는 증상들이 대표적이에요. 왜냐면 결국 혈액이 끝까지 잘 못 가서 생기는 거예요. 또는 에스트로겐 우세, 과다와 프로게스테론 부족을 나타낼 수 있어요. 체내의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대비 에스트로겐이 많으면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순환이 안 되다 보면 잼 같은 월경혈이 더 잘 생깁니다. 자, 이제 색깔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건강한 월경혈 색깔은 빨간색 또는 크랜베리색이에요. 선명한 빨간 혹은 살짝 짙은 붉은색. 이런 느낌이면 내 몸의 순환도 괜찮구나 하고 안심해도 좋아요. 그리고 보통 월경 초기나 끝 무렵에는 갈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초반의 갈색 혈은
지난주에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미 산소에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어서 갈색인 거예요. 그리고 끝날 무렵에도 천천히 나오면서 산소에 많이 노출되면서 갈색이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 색깔이 좀 다르다. 몸이 보내는 숨은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요. 월경 중에 계속해서 갈색이 나온다? 그럼 에스트로겐 과다. 혹은 혈액순환이 저하돼서 그럴 수 있고요. 블루베리색이나 검은색이 나온다. 그럼 골반 울혈, 자궁 기능 저하, 과로로 인한 순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선홍색이나 연한 핑크색? 이 이유는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거나 철분이 부족하거나 또는 무배란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연한 핑크처럼 흐릿한 피가 나온다면 호르몬 부족이나 영양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는 불규칙한 월경. 이게 왜 생길까? 혹시 월경이 오락가락하거나 언제 올지 몰라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으셨던 적 있으시죠? 네, 불규칙한 월경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숨은 원인들을 한번 보면 만성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영양 섭취 부족일 수도 있고 특히 지방이나 단백질 혹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일 수도 있고 혹은 난소 기능 자체가 저하된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스트레스 탓이겠지 하고 넘기는 사이 우리 몸은 정말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월경이 아예 건너뛰어 버리기도 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배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생깁니다. 에스트로겐 저하로 인해서 배란이 실패되는 경우 혹은 배란이 일어나지 않아서 프로게스테론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거죠. 배란이 안 되면 프로게스테론도 제대로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월경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혹시 호르몬 불균형이 있는 걸까? 살짝 점검해 볼까요? 예시를 몇 가지 보자면 월경 전후 감정 기복이 심하다. 극단적으로 우울하거나 짜증이 난다. 혹은 생리통이 갈수록 심해진다. 아니면 갑자기 월경량이 줄거나 늘었다? 또는 월경 주기가 계속 들쭉날쭉한다. 37일에서 25일, 그 다음 35일. 아니면 밤에 잘 때 땀이 많아지거나 열감이 느껴진다. 이 중 몇 가지가 해당되신다면 몸 안에서 균형을 다시 맞추자라는 작은 알림이 온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상 출혈과 비정상 출혈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혹시나 해서 여기서 출혈이란 피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정상 출혈이든 비정상 출혈이든 피가 나온다는 거죠. 정상 출혈 같은 경우는 월경 하루 이틀 전에 약간의 갈색 출혈은 정상이고 월경 끝나고 하루 이틀 소량 출혈, 단 7일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4일 차에 끝나고 5일 차에 안 하다가 6일 차, 7일 차에 소량 출혈, 그리고 끝난다. 이건 보통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출혈이란 월경 전 3일 이상 출혈이 있었거나 월경 끝나고도 7일 이상 출혈이 있거나 그리고 월경기 외에도 월경하는 날 외에도 지속적으로 묻어나는 출혈, 특히 부정출혈이 길게 지속된다면 자궁질환, 즉 근종, 내막증, 선근증이나 갑상선 기능 쪽을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프로게스테론 부족도 몸에서 신호를 보내요. 자, 짧은 황체기 10일 미만이다. 이건 모듈 7에서 자세히 관찰할 예정이고요. 황체기 동안에도 질 분비물이 줄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경우, 그 황체기에 3일 정도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 그 낮은 기초 체온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왜냐면 황체기 때는 기초 체온이 올라갑니다. 올라간 상태에서 유지가 돼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PMS가 심해질 수 있어요. 이런 신호들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배란과 프로게스테론 여성 건강의 기둥과도 같으니까요. 자, 많은 여성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은근 끔찍하게 느끼는 그 이름 PMS.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력한 사악한 시스터 PMDD.